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엄남미 작가님의 책이고 미라클 모닝에서 나왔습니다. 작가님은 자기계발서를 1만 권 이상 읽고 하나같이 책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에 관한 국내외 책을 모조리 다 읽고 행복하기 위해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나를 만든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긍정적이고 쾌활하시네요. 원래부터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셨나 봐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이고 쾌활하였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긍정적이셔서 내 유전자가 쾌활, 유쾌, 상쾌, 통쾌 모두였나?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부모님도 가끔 남들을 비난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결코 감사라는 말을 들어보고 산 적이 없다. 유전인자가 긍정도 아닐 테다. 그럼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되었을까?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이 왔다. 세상에 처음 아기를 낳은 엄마의 심정은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이 집에서 하루 종일 우는 아이를 혼자 돌보고 밤과 낮이 바뀌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 신문 기사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아파트 베란다로 떨어뜨린 산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다. 아이를 베란다에 안고 마음이 울적해 그런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마음속 목소리가 그래도 넌 친정 엄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은 적이 있잖아. 세상에는 즐겁고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야.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며 내가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에게도 긍정과 감사가 있었다니. 둘째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5톤 트럭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고 했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좋은 일들만 주어질 거야 라고 긍정하고 있었다. 그동안 긍정과 감사함이 자동으로 나오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었다. 부정적인 나를 바꾸기 위해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심리 자격증 공부를 했다. 책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위기의 상황이 오니 감사와 긍정이 무의식에 새겨져 그냥 튀어나온 것을 보며 감사와 긍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긍정과 감사한 점을 떠올리고 병원에서 생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과 웃음과 감사로 대했다. 그랬더니 아이의 상황이 많이 호전된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며 지금에 사는 것이다. 평화롭지 못할 때조차 감사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MRI 검사를 받았다. 신경외과 의사가 조용히 엄마인 나를 불렀다. 이 아이는 앞으로 수명이 20에서 30%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걷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재활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재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쓰러진다고 한다. 나는 감사와 긍정을 미치도록 공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긍정하고 감사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지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생긴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는데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밥 숟가락을 놓고 불평하는 아이를 볼 때 화가 난다. 그 순간 바로 고맙습니다 라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한다. 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화나는 말투가 나왔다. 화난 감정으로 가족에게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밥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렸을 것이다. 나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화난 감정을 가족들에게 쏟아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부터 가족이 평화로워졌다. 나는 감사일기, 감사 메모를 자주 쓴다. 일기 쓰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감사 메모를 고안했다. 감사할 점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자. 감사는 어디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다. 감사의 에너지가 우주로 전송되어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것이 좋고,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증폭된다. 요즘은 SNS가 잘 발달되어 구글 킵, 에버노트, 데일리 노트 등 감사를 한 줄, 두 줄 적을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다. 게임을 하듯 앱에다 감사한 점을 매일 한 줄씩이라도 적어 메모를 남기자. 만약 쓰지 않는 날이라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감사할 점들을 적어 놓으면 더 베풀게 된다.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감사 메모를 해보자. 감사 메모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선물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 화장실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 곳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에 잘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축복이다.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듯 행복도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입는 옷, 마실 수 있는 물,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두 다리, 글씨를 쓸 수 있는 손,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입,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등 주변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를 실천한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행복 지수가 오를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긍정과 행복 감정으로 삶을 더 풍성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신경과학사상 보고된 적이 없는 수치의 감마파가 기록된 것을 마티유 리카르 뇌파 측정에서 발견했다. 감마파는 대개 15년에서 40년 참선 경력을 가진 고승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마티유 리카르는 행복을 얻으려면 다른 어떤 진지한 목표를 이룰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과 마음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식 탐구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 존재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티유 리카르는 40년 동안 4만 시간 가까이 히말라야에서 명상 수행을 하면서 이유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마티유 리카르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사하며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루 20분 명상하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유 없이 행복하기 위해선 마음을 잘 단련할 필요가 있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삶에서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도 고요하게 감사하며 명상 시간을 가졌다. 즉, 매사에 이유 없이 행복하기 위한 연습을 했다. 아침이나 저녁에 모두 다 잠든 시간 10분을 내어 이유 없이 행복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도록 하자. 하루만 해서는 깊은 감사함의 강도가 낮으니 매일 이유 없는 감사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존재의 근원을 만나 깊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감사 실천을 하면 좋다.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독자들 마음속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유 없이 감사한 점을 3가지 적어보자. 1.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시는 물 덕분에 목마름이 해소되어 감사합니다. 2.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매일 걷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온몸의 리듬이 조화롭게 흘러가도록 돕는다. 그렇기에 자기 전에 감사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혼자 감사하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감사 메모를 같이 하는 온라인 모임이 있다. 거기에 가입을 하거나 가족과 같이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아예 머리맡에 감사 일기장을 항상 놓아둔다. 자기 전에 쓰고 자면 마법같이 마음이 맑고 몸이 상쾌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아져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삶의 의욕이 생길 것이다. 여왕개미는 오늘 새벽 이 책을 읽고 카톡에서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메모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간단하게 3줄씩 꾸준히 실천하려고 합니다. 엄남미 작가님의 좋은 책 덕분에 힐링이 된 기분으로 아침을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